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앞으로도 수억에서 수십억 년 동안은 어떤 행성도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거나 우리 태양계를 조금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없고, 또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사실상 안전한 상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억 년 그 이후를 볼 때는 행성의 궤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돈 상태로 보는 견해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태양계 내 행성들의 궤도는 모항성인 태양의 변화나 태양계가 속한 은하 안에서의 위치에서 오는 영향, 또는 우리 은하와 주변 은하의 위치 변경이나 합병 등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혼돈 상태에 가까워지고, 이는 어떤 행성이 소멸할 때까지 그 궤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의 가장 정확한 예측 기구를 사용해 계산한다 하여도 추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와 같은 태양계 내 행성들의 예측 가능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원인은 무엇이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1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약 136억 년 전에 탄생한 별이 발견되어 은하의 나이를 약 137억 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지름 약 930억 광년으로 볼 때 우리 은하의 현재 위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내의 천여자리 초은하단 중 국부은하군에 속해 있는 20개의 은하들 중 하나이며, 국부은하군의 은하들 대부분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만 국부은하군 중 가장 큰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으며, 약 24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서로 충돌하게 되며 양측 은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선팔 모양은 거대한 꼬리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두 은하의 합병에 의한 형태의 변화가 우리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태양의 위치인 우리 은하의 중력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12%에 이르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3%뿐으로, 만약 두 은하 중심부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합쳐질 경우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에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은 30%에 이를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은하의 충돌 후 약 30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완전히 혼합되어 합쳐져 거대한 타원 은하로 변하게 되며, 이 두 은하가 합쳐지는 동안에 중력이 늘어나게 되나 이로 인해 우리 태양계 내 행성들의 궤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은하의 별과 별 사이는 약 3에서 4광년 정도로 매우 먼 거리여서 그러한 두 은하의 합병이 태양계 내 행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무시할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행성계 근처를 다른 항성이 지나갈 때는 행성들의 궤도를 흐트려 버리거나 행성을 성간 공간으로 튕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 또한 우리 태양이 소멸할 정도의 시간에도 한번 일어나기 힘든 어려운 일일 거라 예측하고 있으며, 다만 두 은하가 가진 별들의 수가 합쳐져 그 수가 4조 4천억으로 늘어나 그 확률은 다소 올라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은하가 합병되는 우주적 사건도 우리 행성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혀 우리 은하를 볼 때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계의 위치에 따라 행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 은하는 회전하는 6개의 팔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로, 천구상에서 은하면은 북쪽으로는 카시오페이아 자리까지, 남쪽으로는 남십자 자리까지에 이르며, 주요 나선팔은 직각자리팔, 방패센타우리 자리팔, 궁수자리팔, 오리온 자리팔, 페르세우스 자리팔, 백조 자리팔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고작 8만 7,400광년 정도로, 별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두껍게 보이며 비교적 얇게 보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별이 없는 지역으로 이루어진 원반 형태로 그 두께는 600광년에서 6,000광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거리의 오리온 자리팔에 위치하여 초속 220km의 속도로 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은하의 중심이 위치한 궁수자리 A를 기준으로 행성과 함께 23,000년을 주기로 시계 방향으로 홀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하 역시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닌 거대 인력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의 모든 별들은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 태양과 같은 방향, 비슷한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계의 공전 주기로 볼 때 우리 태양계는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은하를 18회에서 20회 공전하였으며,
수직 방향으로도 6천만 년의 주기로 진동을 하고 있으며 3천만 년에 한 번씩 은하의 중심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현재 위치는 은하 원반 중심면 위쪽으로 약 100광년 정도 높이로 떠오른 상태로 은하의 중력에 잡혀 은하 중심의 뒷공무니를 물뱀자리 방향으로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따라가는 형태로 오리온 8의 안쪽 북부 거품 영역의 북부항성 간 구름 속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를 공전하는 태양은 은하 중심면에 대해 위아래로 6천만 년을 주기로 거대한 파장을 그리며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태양의 궤도가 은하의 중심면에서 멀어지게 되면 은하의 중력이 약해져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궤도가 은하의 중심면에 근접하게 되면 은하의 중심면 주위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매우 밝게 빛나는 항성인 청색 거성무리의 강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 태양계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천체들의 유동성이 지금보다 4배 이상 증가되어 그 천체들이 태양계 내부로 튕겨져 들어와 행성들과 충돌하는 파괴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대량 멸절의 시기는 우리 태양계의 주기적인 은하면 홍과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그 소행성은 우리 태양계 외곽의 오르트 구름에 있었으며 태양의 은하 공전에 따른 은하의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 우리 태양의 위치도 은하면의 100광년 거리여서 은하면의 중력으로 인해 태양계 내 행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이지만 은하를 공전하는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거대 소행성이 존재하여 내 행성과 충돌한다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의 숫자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근처 항성과 우리 태양계가 가깝게 지나칠 확률은 증가하게 되며, 그때는 행성의 궤도가 엉망이 될 것이 확실하며, 어떤 항성이 우리 태양과 가깝게 마주치게 될 확률은 계산상으로 대략 10의 15승년 즉 1천조년 후에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사건은 그때까지 우리 태양계가 살아있으면 행성과 함께 태양도 함께 소멸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 최후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 내 행성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으로 먼 미래의 태양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태우고 나면 내부의 온도는 더욱 뜨거워지게 되며 연료를 태우는 속도도 더욱 빨라져 그 결과 10억 년마다 11%씩 밝아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지금부터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의 복사량이 증가하여 행성 지구 표면은 가열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심해 생명체 외에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게 되고, 화성도 표면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 흙 속에 얼어있는 이산화탄소 및 물이 기체로 변하여 대기를 이루게 되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온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0억 년이 더 지나면 지구의 표면은 지금의 금성과 동일하게 되며 약 64억 년 후에는 태양이 현재의 1.6배의 크기가 될 것이며, 태양의 에너지인 수소는 모두 고갈되어 헬륨으로 대체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적색거성 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런 단계는 약 76억 년까지 계속되며, 이때의 태양의 크기는 현재의 지구 궤도보다 1.2 AU까지 커지게 되며, 그 상태로 6억 년을 더 지내게 되고, 이때의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으며 멀리 명왕성과 카이퍼벨트의 얼음까지 녹게 되어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의 태양에서 50 AU 거리 바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구도 운명이 확실하지 않아 부풀어 오르는 태양만큼 행성의 궤도가 지금보다 커져 살아남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태양의 로슈안계 내에 갇혀 결국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에 먹힐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후 10만 년에 걸쳐 태양의 외곽층은 대량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뿌리면서 질량을 잃게 되어 백색외성으로 진화하게 되고, 부피는 지구와 비슷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태양권 내 행성, 해성, 소행성에 미치는 중력은 점점 약해지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행성은 현재의 궤도보다 더 큰 궤도로 태양을 공전하며 내행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억 년 후부터는 태양의 변화로 인해 현재 태양계 행성 전체의 궤도가 바뀌게 되고, 종국엔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은 최후를 맞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태양의 거대하고 직접적인 영향력 외에 행성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그들의 위성은 서로 중력으로 묶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성이 모행성의 자전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행성의 자전 속도가 위성의 공전 속도보다 빠를 경우 행성의 표면은 위성의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며, 반대로 위성이 모행성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공전하거나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할 때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모행성이 위성의 영향으로 자전 속도가 빨라져 행성의 중력의 영향이 커져 위성은 행성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위성은 결국 행성의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행성 주위의 띠를 형성하거나 아예 행성 표면에 충돌하여 최후를 맞게 됩니다. 화성의 위성 포보스는 약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내에,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은 36억 년 내에, 목성의 위성인 메티스와 아드라스테아,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의 작은 16개의 위성이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며, 천왕성의 위성인 데스 데모나는 근처 이웃하여 있는 위성 중 하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행성 주변의 띠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 행성의 중력에 끌려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경우와 달리 행성과 위성이 지구와 달처럼 서로 조성력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즉 지구와 달의 천체 간의 거리, 행성의 크기, 질량의 차이에 의한 중력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힘으로, 달의 앞면과 뒷면이 받는 중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힘으로 이를 기조력이라 하며, 어떤 행성이나 항성 옆을 지나는 작은 천체가 자체 중력보다 행성이나 항성에서 받는 기조력이 커지면 천체는 부서져 버리며, 다시 말해 다른 천체의 영향으로 천체 내부에 직접 작용하여 천체를 변형시키는 힘을 말하며, 조성력 고정은 위성의 중력과 모행성의 중력이 평행을 이루는 경우로, 이 경우 위성은 형태를 유지하며 공전 주기는 일정하게 변하지 않게 됩니다. 명왕성과 그의 위성 카론, 목성 주위를 도는 갈릴레이 위성과 작은 위성들, 토성의 거대 위성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지구와 달이 조성력으로 고정되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과 달이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화는 발생하여 달은 현재 지구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으며, 500억 년 뒤에는 달과 지구는 완전히 서로의 영향권에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내 행성들은 그들의 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다른 행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 행성들 서로가 미치는 힘은 행성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태양계 내의 행성들과 행성의 거의 모든 위성들은 모 천체를 기준으로 타원 궤도를 이루며 공전하고 있으며, 이런 천체의 공전 궤도의 타원 모양을 원과 비교하여 이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20률이라 하고, 0이면 완벽한 원 궤도 운동을, 1보다 작으면 타원 형태의 운동을, 1 이상이면 쌍곡선 형태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원 궤도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비율로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태양의 중력만 생각하면 원형이 되겠지만, 목성과 토성 등 다른 행성으로부터도 힘을 받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형태가 수시로 바뀌는 변형된 타원 형태가 되며, 이렇게 행성의 궤도가 다른 천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타원에서 어긋나는 현상을 섭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시간에 따라 거의 원형 00.005에서 완만한 타원 모양인 0.058까지 천체의 섭동으로 인해 약 41만 3천 년을 주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20률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행성에 더욱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화성의 경우 공전 궤도의 20률이 50억 년 내로 0.2까지 커져서 지구의 공전 궤도와 엇갈리게 되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수성의 20률이 현재보다 커져 금성에 접근하게 되고, 금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수성이 태양계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반대로 금성이나 또는 지구와도 충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성과 금성이 충돌할 경우 이 두 행성의 질량을 더한 새로운 행성이 태어날 수도 있으며, 공전 궤도가 흐트러진 수성에 의해 내 행성들의 궤도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심지어 금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도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성 간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내 행성들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우주적 사건 외에 어떤 존재나 힘들이 행성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 미래에 발전된 인류의 과학기술이 우리 행성계의 가장 큰 실질적 위험이 될 거라는데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자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